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기다렸던 조정인데 좀 하드코어하게 나왔죠. 이 시장이 지금 단기간에 급등세, 대선 이후에 6월 3일 대선 이후에 그 대선 직전일 월요일이 종가지수가 2,700 이하였습니다. 2,698에서 2,930까지 단기간에 250포인트 정도의 급등세가 있었죠. 그 이전에도 주가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게 밸류업이라고 그냥 통칭하긴 한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활성화 내지는 저평가 해소를 통해서 경기 구매력도 높이고 배당도 좀 더 확대시키면서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대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한국 자산 시장에 이건 제 편인 것 같다.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그리고 이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현재 증시 부양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주식 투자하라고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현재 이 시황 국면은 전례 없는 대한민국 단독 강세 장세 내지는 이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전반이 강해준다면 동반 강세가 되겠지만, 저는 이 흐름이 대세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좀 중장기적으로 큰 상승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나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로 봐서는 쉽지 않은 상승 전망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는 한국 증시에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서학개미 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 시장에 대한 또 다른 포지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황 전략은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 정책, 유동성 정책에 따라서 가늠될 것이고, 이것을 외국인들이 이러한 현 정권의 이러한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외국인은 일단 매수로 동조해주고 있죠.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란, 특히나 핵시설 공격은 그동안은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던 부분이 너무 빠르게 전격적으로 좀 악재가 노출된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좀 과격하게 들어간 거죠. 미국에서도 민주당이었으면 사실 아무 말 못했겠지만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아주 강력하게 기계적인 보복은 하겠지만 아주 확전 양상으로 가거나 혹은 핵전쟁에 대한 우려, 이런 정도의 걱정은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긍정 편향이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그냥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냥 필요했던 조정의 그냥 빌미 정도 아닌가? 그럼 이 상황은, 이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 싶던 이 밸류업 종목들 매수를 해야죠. 여러분들 다들 조정시 매수, 그죠? 조정시 매수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이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보유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종목을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증권 지주를 필두로 하는 이런, 하물며 제가 자동차도 미국에서 자동차 추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국의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주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까지 하다못해 살 거 없으면 자동차주를 사세요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어쨌거나 증시 부양의 핵심이 저 PBR 그리고 배당 확대 여기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한 증시 부양이죠. 여기에 컨셉을 맞추고 보시면은 이쪽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지금도 편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은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고 강하니까 딸려 올라온 거죠. 그랬으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맥을 못 추는 거고. 왜냐면 이게 저 PBR 관련한 그리고 배당 관련한 종목이 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위주이죠. 코스닥은 뭐 PBR이 낮지도 않을 뿐더러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소형주들 일부는 해당될 수 있으나 중소형주들도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런 저 PBR 고배당주 위주로는 중소형주도 하셔도 되지만 이 시장의 핵심적인 증시 부양 컨셉은 코스피 위주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약한 거고 뭐 바이오나 2차전지나 뭐 이런 테마주들 있죠. 이건 뭐 해당 없는 겁니다. 사실 별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자신 없고 이번 시장의 컨셉이 맞지 않는 종목들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이 핵심 종목들로 좀 이동하는 계기로 활용을 하는 조정이 아닌가라는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면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과 뷰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과열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그냥 쿨다운 조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시간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무방합니다. 왜냐? 이 정도의 증시 부양 의지라면 주식시장이 원래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갈 때 여기 수익률 게임은 계속됩니다. 내려가서 옆으로 갈 때는 종목들이 더 깨지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옆으로 갈 때는 종목들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이번 중동 확전 우려 때문에 저는 지금의 우리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사태로 인해서 달러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달러가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채도 반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채 반등도 왜냐하면 안전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달러 불안하다 뭐 미국채 불안하다 하지만 뭔가 세상에 약간 이벤트 상황이 생기면은 어쨌거나 안전 선호 현상으로 이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었던 달러와 미국채에 대한 안정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강화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의 수급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에 대한 정책 부양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같이 동조해 주느냐가 이 시장의 강세 목표치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뭐 한 1,300원 뭐 혹은 1,300원 일시 이탈 이 정도까지 이거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버리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혹은 추가 매수세가 좀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 1,370원대, 1,380원대 이렇게 가주면 원화가 단기적으로 다시 약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은 다시 또 강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면 오늘 나타난 이 중동 확전 우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그로 인한 보복과 확전 우려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현재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포지션을 뭐 달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 뷰는 이번 5월경부터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애초에 저는 시장 못 간다라는 주의였는데 이재명 정부의 이 주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유동성을 보니 시장의 이 시세를 보니까 강력한 자금들이 여기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진심이다라고 시장이 분명히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뭐, 세부 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포함하여 향후 이 상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는 이제 상속세제 자체도 좀 더 지금 현재 상황과 시대에 맞게끔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자산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증시의 중장기적인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가장 걸림돌은 뭐 하반기나 내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경기가 조금 더 둔화되고 뭐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해외 시장발 변동성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줄기가 저는 우리 시장의 밸류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관련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편입을 하는 기회로 이번 조정을 활용을 하자라는 쪽이지. 이제 뭐 이 흐름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두셨으면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코리아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조정시 매수권역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어제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올라갈 수 있고 혹은 매물 소화도 뭐 큰 가격 조정 없이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 조정이 깊을수록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하시면 뭐 오늘 많이들 놀라셨겠지만 저는 뭐 크게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다만 코스닥 그리고 뭐 지금은 고밸류의 고성장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코스닥 성장형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장 종목들은 그냥 좀 막연히 진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뭐 조선주, 방산주 이런 거는 성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 컨셉이 아니고 그냥 좀 막연한 애들 있죠. 바이오, 2차전지, 뭐 로봇도 저는 뭐 그거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코리아 밸류업에 대한 해당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별주로 분리해서 뭐 기술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큰 줄기는 코리아 밸류업 그리고 조방원으로 대표되는 정책적인 혹은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뭐 거의 대세를 잡고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여러 가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뭐 수많은 구축함들 이런 전반의 모멘텀들을 같이 받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 이란의 요 공습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다시 또 약간 강화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산주들도 일단 나쁘지 않은 흐름이 앞으로도 기대되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뭐 큰줄기 조방원 그리고 화장품 비용은 지금 실적주로 올라와서 단기 과열해서 소화 좀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 파마리서치에 인적 분할이 있어서 요건 약간 개별적인 내용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 조정 나오면은 실적주들 저가 매수 여전히 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이런 실적 쪽 따로 계속 가시고 밸류 라인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넉넉하게 잡아서 오히려 이번에 편입하시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실전 전략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향후에 자산 수익률 제고에 필요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뭐 기다 이렇다 저렇다 완전히 해석 내지는 명제화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한 겁니다. 시장은 앞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조정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교육 아카데미가 진행이 됩니다. 구조 아카데미 우리 골든크로스 30.com 사이트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많이들 함께 하시고요. 좋은 공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투하시고
화요일 라이브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입니다.